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연은 정말 요즘 시어머니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며느리의 너무나 자유분방한 행동들 때문에 매일 충격의 연속이라는 할머니의 하소연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연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 건지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사연들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박영순 할머니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67세 박영순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이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29살로 저희보다 한 세대 아래지만 그 행동과 생각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매일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인사를 할 때부터 충격이었어요. 보통 처음 시댁에 오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어머님, 저 발 아파서 신발 벗고 다녀도 될까요? 하면서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매니큐어를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칠한 발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옷차림새도 정말 파격적이에요. 집에 올 때마다 짧은 치마에 어깨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와요. 한 번은 등이 거의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와서 시아버지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야,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식사 예절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젊어서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먹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서 숟가락으로만 먹어요. 그것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지면서 말이에요.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하면서 시아버지한테까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너무 자유분방해요.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는데 몇 달 지나니까 반말이 섞여서 나와요.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네. 시아버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어머니 며느리가 친근하게 대하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집 안에서의 행동도 정말 자유분방해요. 여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덥다고 하면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어요. 그것도 민소매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느리야, 좀 단정하게 앉으면 어떨까? 했더니 어머님,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사용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실수로 들어가셨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문 두드려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 문은 당연히 잠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위생 관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을 시아버지 칫솔과 같은 컵에 고잖아요. 저희는 각자 칫솔을 따로 보관하는데 며느리는 가족인데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수건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슬리퍼도 아무거나 신고 다녀요. 제가 며느리 전용 수건과 슬리퍼를 따로 준비해뒀는데도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아들과의 스킨십이에요. 시부모 앞에서도 아들 무릎에 앉아서 뽀뽀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심지어는 아들 팔에 매달려서 애교를 부려요. 물론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밥상 차리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만 해요. 저희는 원래 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편인데 며느리는 그냥 대충대충 놓아요. 반찬도 제대로 담지 않고 봉지째로 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자고 하기도 해요. 어머님, 설거지도 줄이고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왔을 때의 행동도 정말 의외예요. 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며느리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이모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저희 또래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명절 때는 더 심해져요. 제사상 차릴 때 이런 건 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먹어요?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댁의 가풍은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계속 가품을 하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자기 방식이 있어요. 저희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편인데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대충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요. 그것도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택배 상자째로 주더라고요. 어머님, 어차피 뜯을 건데 포장은 왜 해요? 환경에도 안 좋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성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엄청 많이 써서 하고 청소를 할 때는 걸레질 대신 일회용 청소포만 사용해요. 어머님, 이게 더 위생적이에요. 하고 말하지만 저는 예전 방식이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빨래를 할 때는 모든 옷을 한꺼번에 넣고 돌려요. 색깔 구분도 안 하고 세탁 방법도 신경 안 써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SNS 사용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시댁에서 맛있는 밥 먹는 중. 이런 글과 함께 우리 집 내부 모습까지 다 올려요. 저는 사생활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게 불편한데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님도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들과 싸울 때도 정말 당황스러워요. 시부모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다투고 때로는 울면서 당신 엄마가 저를 이상하게 본다. 이런 말까지 해요. 부부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바로 집을 나가버려요. 저 친정에 가 있을게요. 하고는 며칠씩 연락이 안 돼요.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도 참 독특해요. 친정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통화할 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친정에서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시댁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정말 자유분방해요. 용돈을 드리면 바로 쇼핑을 하러 가요. 그것도 명품이나 비싼 화장품만 사더라고요. 어머님, 젊을 때 예뻐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써요. 저희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며느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건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 건 좋은데 야근이나 회식이 있으면 아무런 상의 없이 늦게 들어와요. 그것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시아버지 앞에서도 취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머님, 직장 생활 힘들어요. 하면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자기도 해요.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 솔직해요. 저희는 아직 아기 계획이 없어요. 2, 3년 더 놀고 싶어요. 이렇게 시부모 앞에서 대놓고 말해요. 물론 부부가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하지만 시부모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기 생기면 애 엄마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이런 말도 해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자기 방식이 확실해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약을 주문해서 먹어요. 병원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요가를 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계신 거실에서 말이에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샐러드만 먹을게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을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다이어트 하세요. 건강에 좋아요. 이런 말까지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고 싶은데 며느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집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해요. 어머님, 이 소파 색깔 좀 촌스럽지 않아요? 이 커튼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물론 의견을 제시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해요. 가족 모임에서의 행동도 정말 자유분방해요. 친척들이 모이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예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바로 해요. 친척들도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차를 마시는 것도 독특해요. 저희는 보통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는데 며느리는 커피만 마셔요. 그것도 믹스커피가 아니라 원두커피만요. 어머님, 원두커피 사다 놓을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비싼 커피를 사와요.
물론 좋은 것을 마시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잠자는 시간도 정말 자유로워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때 새벽 2, 3시까지 깨어 있어요. 그것도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일찍 자는 편인데 며느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머님, 저는 밤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들에 대한 태도예요. 시부모 앞에서도 아들을 여보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야, 이것 좀 가져와. 야, 빨리 와. 이런 식으로 반말로 명령하기도 해요. 저희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건 이런 상황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는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성격이 활발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런 말만 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봐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다.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끔은 제가 너무 꼰대인가 싶기도 해요. 며느리가 어머님은 생각이 좀 보수적이세요.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예의를 지키자는 것뿐인데 그것도 요즘에는 너무 옛날 방식인 건가요? 제일 걱정되는 건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우면 예의 없는 아이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자유롭게 키울 거예요. 아이 개성을 존중해야 해요. 이런 말을 해서 더 불안해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끔 아픈 곳이 있으면 걱정해주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사다 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해요. 다만 그 방식이 저희와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시대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솔직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영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어머니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자유분방한 행동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적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가족이 된 이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시댁의 분위기를 조금 더 고려해주고 시어머니도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언이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